마지막 코너입니다. 빅픽처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조명해보는 섹터 이야기로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쪽에서 초계함 두 척 수주 소식이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는 한 4% 넘게 오름세 나타내기도 하던데요. 전체적으로 조선 섹터 내년에는 실적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전망 좀 간략하게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예, 조선 섹터는 제가 계속해가지고 한 두세 달째 지금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제 기회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못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 리스크 피크 섹터라고 해서 세 군데를 지금 골랐었는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조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좀 오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갔고, 근데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는 피크를 치고 점차 이제 완화가 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제 주가는 올라갈 거다. 이런 섹터를 골랐던 건데, 반도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동차도 지금 꿈틀거리죠. 조선주가 근간에, 제일 이제 아직까지도 좀 주가 반응이 없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조선주도 이제, 한국조선해양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내려올 만큼, 이제 내려온 것 같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흐름을 봐도 이제는 좀 바닥을 잡는 듯한, 네,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선주는 지금 이제 접근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조선주들이 올해 수주가 굉장히 좋죠. 벌써 이제 조선 빅3는, 연간 수주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고, 오늘도 계속해서 수주 소식 나오고, 실제로 조선주들과 관련해가지고 올해가, 이제는 주가가 어찌 보면 이제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에 그 EPS 추정치가, 계속해가지고 제일 급하게 상승하는 쪽이 지금 조선 섹터예요. 네, 그래서 내년도가 되게 되면 틀림없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이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전부터 조선 섹터 중에 이제 종목별로는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은 그런 전망으로 본다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 낙폭과대 또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으로는 제일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년에 이제 조선주의 제일 큰 리스크는 뭐냐면 실적이었죠. 예, 올해 실적은 다 최악이니까 실적 때문에 이제 못 갔고 상반기만 하더라도 쭉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실적이 안 나와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구간이었는데 이제부터 서서히 좀 관심이 좀 가져질 만한 구간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선주들은 사들어 가신다면은 적어도 한 내년 말 어찌 보면 내후년까지도 보유가 가능한 그런 섹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선호주는요? 일단 저는 한국 미포조선을 이제 선박회사 중에서는 제일 최선으로 보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턴어라운드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조선사들 중에서. 그래서 한국 미포조선은 지난번에 올라온 이후로 또 빠지는 것도 조정도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갔고 적게 조정받았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또 탄력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선사 중에서는 한국 미포조선 제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자재 쪽에도 한국카본 같은 이런 본행재 쪽에 종목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카본도 보게 되면은 요 근래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쉬는 조정 구간입니다.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1,500원이 넘어가면은 또 탄력이 상당히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BMT가 있습니다. BMT 같은 경우에는 피팅 밸브 쪽인데 근데 BMT를 좋게 보는 이유는 피팅 밸브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 피팅 밸브뿐만 아니라 반도체형 UHP가 지금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UHP가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도 확보를 하고 그간에 일본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던 부분을 이 회사가 개발을 해낸 거기 때문에 요즘 마케팅 활동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BMT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BMT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좀 최선호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조선 섹터 올해 하반기에는 힘들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빛을 보면 아마 그때 되면은 또 전문가님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내년도 이제 증시 전망을 해봐야 되죠. 내년도 우리 증시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우리 증시를 살펴보려면 결국에 이제 글로벌 증시 쪽에 대한 전망을 안 할 수가 없죠. 글로벌 증시는 내년도 뭐 크게 보면은요, 일단 상고, 중저, 하고, 이런 박스권. 네, 그러니까, 1월달 상반기, 1월달, 2월달 1분기 때는 뭐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2분기 때부터,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하반기가 되면 또 올라오는 형태가 아마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연중으로 봤을 적에 호재가 있다면은 그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된다. 또 이제 오미클론이 오히려 지금 중증도가 약화되면서 전염성은 강하지만은 오미클론이 오히려 어떤 코로나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도 변종이 되는 게 오히려 낫다 우리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맞아 들어간 형태가 되지 않을까. 또 이제 치료제도 먹는 치료제까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오미클론 관련된 백신도 뭐 2, 3개월 내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완화가 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리오프닝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호재가 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기 성장도 계속 이어진다는 분들이 호재거리가 될 것 같고요. 악재의 연중으로 따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긴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악재가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동안 또 갈 것 같기 때문에 또 어쩌다 한 번씩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 같은 것들 발표될 때 또 우려 같은 것들은 늘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이 돼서 그런 정도의 호재와 악재가 연중 계속 그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또 다른 이제 호재와 악재들이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 우리 그 이번에 예상하는 대로 뭐 3월 달에 이제 끝나게 되고 가령 이제 테이퍼링 끝나면서 이제 금리 인상만 남았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은 그럼 그게 하나 그 3월 달에 끝난다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한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금리 인상 막상 한다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조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 이제 코스피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상의 낙폭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또 경기는 좋다 이러면서 하반기 때는 또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증시도 뭐 이제 글로벌 증시와 어느 정도는 좀 연동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단지 우리 증시는 늘 보면은 미국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증시였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신고가 갱신한다고 그래서 우리 증시도 꼭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뭐 흐름은 좀 가져갈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요 1월 효과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이 좋기 때문에 1월 효과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그동안에 뭐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오미클론 관련 불안감 같은 것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안도성 랠리가 상당한 기술적 반등 이상 지금 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월 달에 25일, 26일 날 FOMC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딱히 어떤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이벤트가 없거든요. 물론 뭐 1월 초에 뭐 지표 발표들 있습니다만은 나쁘게 나와도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FOMC 전까지 그러니까 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초반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바로 연초되면 1월 휴가 얘기 나올 테고 3월 되면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얘기 나오고 5월 되면 또 5월 휴가 얘기하면서 또 주춤주춤 뭐 이런 흐름을 대체적으로는 상반기에 전망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벤트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른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이제 1월 달에 이제 보이는 게 바로 CS 모멘텀인데 CS 관련 모멘텀은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보셔야 돼요. 로봇주도 움직였고 자율주행 테마들도 다 움직였죠. 메타버스도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간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끝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좀 접근을 좀 조심하시고
그 1월 효과는 어쨌든 코스닥하고 중소형주 쪽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단기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 종목들도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이오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제가 이제 제일 주목해서 보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학회 모멘텀이 요번에 과연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 쪽에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회 모멘텀이 작동을 한다면은 우리 제약바이오 쪽의 스타일이 그 근간에 이제 올해는 쭉 보면은 코로나짜 안 붙으면 안 갔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짜 안 붙으면 안 가는 부분에서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진 종목들을 다시 인정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그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이오도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하고 조선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금 사야 된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대선주도 그 제가 그 계속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흥행은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내부적인 단속 같은 것들이 지금 보면 빅매치, 그러니까 그 후보들끼리의 어떤 매치가 그 뭔가 좀 그 싸움이 좀 돼야 되는데, 정책 싸움도 되고 이런 것들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방해하고 있죠. 내부 단속하느라고.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흥행몰이가 좀 될 것 같고, 3월달 대선이기 때문에 이제는 1월, 2월 달에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대선주도 뭐 어느 정도 관심은 가져보시되, 단지 테마주 접근하실 때는 변동성을 늘 유념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네, 1월 효과를 기대하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뭐 우리 시장 조금 미국 시장보다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1월 효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을 때 또 수익을 또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